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일요일이라 집사람 빨래하고 밀린 거 정리해야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일찍 나왔습니다. 일요일날은 평일보다 좀 거리가 더 한산해요. 좀 왁자지껄 해야 되는데 예. 삶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끔씩 자신이 이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볼 때가 있죠. 그게 여유있고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드는데 좀 고난의 시기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지? 뭐 이런 그런 느낌? 반성도 하고 후회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참 힘들어요. 자신이 싫은 거야. 내가 싫은 거지. 제가 장례식장을 10여 년 했습니다. 물론 직원으로 이제 한 분야를 담당했는데 저는 발인 쪽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화장이 첫 타임이 뭐 8시 반, 8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 화장장이 47곳인가? 그 정도 됐어요. 한 50곳. 장례식장 전국에 한 1100개. 중국에는 47곳 있었어요. 장례식장이 하려면은 일반 이런 로드샵하고 다르게 시설하고 건물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 주차장에서 투자가 좀 필요한 업종이죠. 근데 AI 시대에는 장례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AI가 대체를 못 하잖아요. 이관, 염 같은 거는. 장례업종은 경쟁력이 있다. 좀 말이 좀 비유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은 8시 반에 발인을 하려면 보통 5시 정도 나가요. 나가서 조금 마당 조금 정리하고 사무실 정리하고 이제 그동안 사용한 거 정산 좀 뽑아보고 이제 쓰지 않은 거를 점검해야 그걸 빼야 정산이 되니까 매점 품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반납 올라가요. 한 1시간 반이나 1시간 전에. 그러면 반납받고 1시간 전 30분 전에 유족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정산을 하죠. 그렇게 새벽 일을 한 10여 년 하니까 이게 낮밤이 바뀌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장례가 지금은 3일장이잖아요. 이게 문상 문화가 점심보다 저녁이 3대 7 정도로 70% 정도로 저녁 문상 얘기 많죠. 그러면 1시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새벽에 또 뭐 5시 이렇게 나오려면 쉽지는 낮에 자는 거죠. 한 10여 년 하면서 2,500분 1년에 한 200분 정도 모신 것 같은데 2,500분 발인을 해드렸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죄 지은 사람 같은 마음?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항상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사연은 참 많죠. 뭐 병사가 대부분이시고 산재로 돌아가신 분 있고 익사하신 분, 교통사고, 뭐 화재 사고. 외인사 쪽도 한 10% 돼요. 외인사.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입관할 수 있죠. 장례를 치를 수가 있어요. 검사 지휘서가 떨어져야 외인사는. 참 돌아가신 분들이 천수를 이렇게 누리고 가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정말 뭐 한 20살, 22, 3살 된 그 영정사진 보면 진짜 이쁘고 막 한참 꽃 피울 나이인데 이렇게 이제 놀러와서 금강에 놀러와서 이제 익사를 해서 참 이렇게 운구되는 걸 보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허망하죠. 인생이 허망하고 회의적으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미안한 거죠. 느낌과 분위기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웃음소리는 이렇게 자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고인을 모시는 게 예의라 그렇고 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죄 지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시면 삼위장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80을 살았든 20을 살았든 만났던 분들을 3일 안에 만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정말 반평되는 집으로 다시 가는 길 아니에요. 근데 3일은 부족하죠. 살아생전 만났던 분들을 다 얼굴 보고 가기에는 너무 3일이 짧죠. 옛날엔 그래서 3년상을 무덤 옆에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뭐 효를 기반으로 해서 하셨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3일이 참 부족하고 영정사진이 대부분 이제 준비하신 분도 있고 급하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삶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컷 아니에요? 그 앞에 향 피어오르고 그 대부분 이제 운구차로 화장을 가시는데 화장 비율이 지금은 95대 5 정도 될 거예요. 저 때는 8대 2, 20%가 매장. 이게 화장이 본격적으로 조금
독려하다기보다는 국가 정책이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화장이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났냐면요. 2012년에 국가에서 매년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있죠. 그 지능이 조금 1급이나 2급 지능 이렇게 되신 분들을 이렇게 공동생활하게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국가가 또 지원해주고 지자체도 이제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사망 등록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안 하게 되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죠. 그게 뭐 일부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의 아니게 이제 늦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이 사망 등록이 너무 늦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제 살아계시다고 하는 전자에게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1년에 한 2천억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예약을 해라.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가 전산정보 아니에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다 사망이 등록하는 순간 뜨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딱 보조금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된 거예요. 화장 비율이 높아진 게.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너무 과대하게 한 2천억, 1년에 2천억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화장 예약 제도가 실시가 2012년부터 됐어요. 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 이후로 화장 문화가 발달됐고 화장 비율이 높아졌죠. 지금은 매장 100명이면 5분 하실라나? 선산 있으시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리고 지금은 가족 낙골당이 있어요. 한 5, 6대 정도. 지금 한 3천 정도 드리면 5, 6대는 이렇게 한 5, 60개 들어가는 낙골당, 가족 낙골당을 다 하기 때문에 화장 비율이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제가 18년까지 했는데 2018년도 초반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8대2 정도 됐어요. 8대2. 결국은 오동나무 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그 오동나무 안에 딱 입관해서 들어가서 새 집으로 가는 건데 새 집이 뭐 낙골당이든 선산에 조상 밑에 묻히든 옛날에는 행여를 많이 했잖아요. 상여 노란 자비가 이렇게 상여가도 하고 그것도 저는 이제 직접 봤어요. 매장 따라가서 한번 구경 이렇게 봐보기도 했는데 인생이 그냥 자신 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 폭의 수채화죠. 자신이 태어나서 한 장의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생로병사 과정을 한 장 그리고 하는 그게 삶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들고 특히 비 오는 날
먹구름은 잔뜩 꼈는데 비는 막 우중충하게 내리는데 그 운구차 뒤를 보면 아 뭘로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을 먹먹하고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더라고. 또 눈 내리는 날 새벽에 밤은 겨울은 밤이 길어서 발인을 7시에도 어두워요. 그러면은 눈 내리고 그러면 더 슬프죠, 사실. 슬픈 마음이. 근데 이제 90세 막 이렇게 이제 그래도 나름의 뭐 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축제일 수도 있어요. 호상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가족분들도 마음도 좀 편해 보이고. 근데 이제 투병 생활하다 가신 분들은 가족분들 얼굴이 막 다 지쳐 있어요. 한 5년, 10년 투병 생활하면 가족 리듬이 다 깨지잖아요. 그럼 형제간에 불화도 많이 나거든. 이게 그런 상갓집을 제가 한번 봤는데 사남 1년대 이제 부모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 사남 일녀가 있었는데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장남을 고등학교까지밖에 이제 못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막내 딸까지는 다 대학을 이제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 차남은 변호사, 셋째는 의사, 넷째는 뭐 연구소에 있고 박사로, 딸도 이제 시집을 잘 가셔가지고 좋은 직장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사는 거로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부의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가 이제 어머니 상이었는데 모친상.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셨대요. 생전에. 내가 가슴에 평생 한으로 남는 게 큰아들 교육 더 못 시킨 거라 내가 죽고 들어온 돈은 큰형한테 다 줘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대요. 예. 근데 정산을 하면 아들, 딸들이 다 사이가 잘 돼서 문상객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부의금이 사실 적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부의금 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이제 나는 거죠. 그리고 각자 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들만 있으면, 아이, 뭐, 형, 이렇게 하는데 또 다 아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율이 안 되는 거죠. 발인을 해야 되는데, 큰형이 맞상주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상주가 안 와도 발인을 해야지. 왜, 발인을 맞상주 없이 하고, 일단은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하고 왔는데도 맞상주가 안 오는 거예요. 정산도 물론 안 된 상태. 이제 저녁 늦게 오셨더라고.
그 이제 빈소 올라가셔가지고 가족회의를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있다가 내려오셔서 정산하고 헤어지는 걸 봤는데 뭐 껌껌하죠. 껌껌할 때 저녁 때. 뭐 가정사를 누가 읽었어요? 저도 사남이녀인데 제가 막내예요. 이게 유산이 없어도 다툴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산이 있으면 뭐 더 다툴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 의사, 뭐 연구소 박사 이렇게 참 잘 됐는데 큰형은 그냥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는 거로 제가 이제 가게죠, 가게. 기업이 아니라. 그래 그냥 어렵게 사는 거로 언뜻 듣기에는 참 사는 게 어렵구나. 어렵고 가족도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가 뭐 손자들까지 한 20, 30명 되거든요. 갈등이 있는데 부모님 상을 두고 이런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안에 여러 개의 단체들 하물며 국가 안 시끄러울 수가 없죠. 안 시끄러울 수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여러 목소리를 취합해서 가는 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죠. 그거는 하나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고,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가족 상황을 볼 때는 네. 설명하기가 어려우면서도 그게 현실이다. 그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그분 상가를 보시면서 뭐 2,500분을 발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때 모셨던 2,500여 분들에게 고인분들이 남긴 그 사랑의 시간과 자리 기억을 할 것이고, 아름다운 이별이 되겠죠. 가족들한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아마 가족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갈등이 있었어도 나중에 우위 좋게 사는 게 효도라는 걸 이제 돌아가셨지만 못 보여드렸지만 돌아가셨어도 그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님이 오셨다 가셔가지고 화냈어요. 아무튼 오늘 일요일
화이팅 하시고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